초고층 드림타워 신축에 대한 재난 영향성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 안전은 뒷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제주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이 적게 들고 성능이 좋은 신차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200m가 넘는 초고층 카지노 빌딩 신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재난대책 심의 결과 부분 수용으로 결론났지만 재난검증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지상 56층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세워지는 제주 드림타워 조성 사업.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지진, 침수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책이 갖춰졌는지를 검증하는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재난 안전성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검증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진행해야 회의가 원활히 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겁니까, 위원장이? 하지만 검토위원들은 사전에 100건이 넘는 보완 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재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교통 혼잡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 물 문제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제주도가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딱 한 차례 검토 회의로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좀 더 지금 주민들하고 이웃 주민들이나 이런 도민들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죠. 초고층 카지노 빌딩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제주사회의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했지만 발표 시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의 인허가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란 요구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 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도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된 원희룡 후보를 초청해 각오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 후보께서는 먼저 선거 문화부터 바꾸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주의 변화가 이번에 선거 문화의 혁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돈이 오가고 공무원 줄 세우기로 도민사회가 분열의 후유증이 심한 그런 선거를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네. 원 후보께서 또 외래 자본과 도민이 상생하는 그런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중국 관광객과 중국 자본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땅을 손쉽게 판다든지 아니면 도민의 육성이나 도민의 경제적인 효과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시정해서 외래 자본과 돈의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모델을 정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그 드림타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착공이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주도정의 부담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도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께서 과거에 4.3 위령제에 불참했던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이 4.3 희생자를 재검증하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원 후보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4.3 유족의 가족이기도 하면서도 이제 중앙 정치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제주도의 가장 큰 일인 4.3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법 외에 어떤 이념 갈등으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고요. 앞으로 4.3이 진정한 국가 추념 그리고 도민 화합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현재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업을 고도화하는 것과 전통적인 관광산업, 그런 미래의 첨단 산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민의 역량을 키우고 모든 경제성장의 성과가 도민에게 환원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성장의 모델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지사 후보 경선이 끝나는 대로 후보자 초청 대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새누리당의 도지사 경선이 형식적이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국민 참여 경선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00% 국민 참여 경선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새누리당 경선은 중앙당이 원희룡 후보를 내리꽂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며 도민과 당원이 절반씩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대로 관선지사 오듯이 그렇게 뽑힌 후보하고 당원과 도민이 뽑힌 후보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도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필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우리 셋 후보 중에 후보자로 결정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민선도지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실히 정책을 통해서 보여줄 때 도민들께서 아, 저게 진짜 도지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동영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과 복지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지난 3번의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야권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4 선거를 통해서 4.3 특별법을 지키고 복지 도지사 시대를 열어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화로운 평화공동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부터 TV 토론 등 국민 참여 경선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선거를 50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선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와 도의원 단수 후보와 경선 완료 지역 24곳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지역구 3곳은 모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가 없는 지역구 2군데와 비례대표 도의원 공모는 오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의원 예비 후보자 55살 A씨와 A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현직 기장 53살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후보 등록 이전에 주민 모임 3곳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구민에게 5만 원 상당의 축하 난화분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B씨는 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구민 5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적게 들고 성능이 좋은 전기차들이 잇따라 출시돼 도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5달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김유범 씨.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게 번거롭지만 유류비는 물론 유지비까지 적게 들어 출장이 잦은 김 씨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전에 타던 차량인 경우에는 한 달 3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었었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는 한 달 5만 원, 즉 6분의 1 수준으로 유류비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추가적인 부품 교환이 없어서 올 들어 국내외 업체들이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차들을 선보여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조금 2,300만 원과 충전기까지 지원해주는 도민공모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도민공모에 1,654명이 신청해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추첨이 진행될 때마다 공모에 참가한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 가진 지가 한 13년 됐는데 이제 폐차시킬 때 됐고, 근데 마침 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추천했는데 마침 당선돼서 참 기쁩니다. 제주도 내에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360여 대. 2017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10%인 2만 9천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짧은 운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개선 과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공 인프라로서 급속 충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를 요소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225대를 추가 공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늘 3만 3천여 명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올 들어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명 돌파 시기는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역대 최단 기간 기록입니다. 한편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40% 증가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크게 늘어난 국내외 항공좌석 공급과 크루즈선 입항이 관광객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칠을 하고 자개를 수놓는 나전칠기는 고려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목공예품인데요. 조선 왕실에서 사용했던 나전칠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주칠 문갑. 붉은 바탕에 십장색 무늬가 정감 있게 표현됐습니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사슴과 봉황은 자연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실에서 관복을 보관했던 봉황무늬 상자. 표면 전체를 자개로 수놓아 시선에 따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목재에 오칠을 한 뒤 조개 껍질을 장식하는 나전칠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나전칠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나전칠기가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무늬라든지 장식 기법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나전칠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갑과 대야, 베갯모 등 평소 보기 힘든 왕실 나전칠기 30여 점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조선 왕실의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최고급의 그 나전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전칠기들은 보존과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 2006년도에 처음 전시하고 지방박물관에서는 그 전시한 적이 없습니다. 빛의 예술 나전칠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내일부터 2달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1호 골프장인 제주컨트리클럽의 경매가 유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최저 입찰 가격 817억 7천여만 원으로 경매를 진행한 결과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 종전가보다 30% 떨어진 572억 4천여만 원의 2차 경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컨트리클럽 경매는 당초 지난 2월 예정됐지만 회생 개회관을 제출하겠다는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로 여행을 왔던 3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야영장 텐트에서
서울시 강남구 35살 김모 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서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김 씨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일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수된 화물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이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비양도 북쪽 800m 해상에서 기울어진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화물선의 컨테이너를 바지선으로 옮겨 실은 뒤 한림항으로 예인할 계획입니다. 또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비양도 부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1,100톤급 화물선이 침수됐지만 선원 7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도외 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28살 차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40살 류모 씨와 38살 허모 씨 등 2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한 뒤 공항을 통해 무단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로 지정돼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귀포시를 분만의료 취약지구로 분류하고 서귀포 의료원을 24시간 분만 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10억 원과 운영비로 1년에 5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지난해 말 신축병원으로 이전했고 지난달 산부인과를 개설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